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장례식이 지금 워싱턴 내셔널 대성당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인사들 그리고 3명의 전현직 대통령 모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확정되자 미국과 아시아, 유럽 언론이 모두 보도합니다. 해외에서 한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공통적인 주요 시각은 북한 이슈와 미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미국과 해외 언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의 대선은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중도 유권자의 영향력에도 주목합니다. 미국에서 10월에 만들어진 일자리가 8월과 9월 일자리 창출 숫자를 합친 것보다 많은 53만 1000개였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여파를 견뎌낸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신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 긍정적으로 발표된 뒤 연설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더 늘어나고 의회에서 경제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더 빠른 경제 회복을 할 것이고 세계가 부러워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머크사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승인하자마자 파이저사도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승인 요청을 곧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파이저사는 자사가 개발한 치료제가 병원 입원율과 사망률을 89% 막는다는 임상실험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뉴욕 등 대도시에서 어린이가 백신 접종을 하면 캐시나 상품권을 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투표 제한법을 통과시킨 텍사스주를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숨질 때마다 특히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이러한 그 중요한 일에 많은 주요 인물들이 참석을 하고 또 조사를 통해서 미국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당에는 콜린 파월 이제 숨진 오늘 장례식을 치르는 전 합참의장, 전 국무장관의 미망인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서서 현 그 바이든 대통령 부부, 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그를 국무장관으로 만든 조지 부시 대통령, 아들 대통령 부부도 먼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들인데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역시 지금까지 지난 4년 이제 5년이 됐네요.
중요한 인물이 숨졌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은 전 대통령이지만 현 대통령일 때도 참석하지 못했던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이제 장례식이 시작 중이기 때문에요. 라디오니까 소리가 들릴 때쯤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미국이지만 이제는 한국이 2명의 대선 후보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제 윤석열 후보인데 윤석열 후보는 발음을 사실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국 언론에서는 전부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서 윤석열 이렇게 발음한다는데 본인이 윤석열이라고 부르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가족들도 전부 부르고 저는 그냥 본인의 뜻에 따라서 윤석열로 부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름에 대해서는 그 스펠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불러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교통부 장관 핏 브리저지 아주 스펠도 익숙하지 않고 했었을 때 본인이 핏 브리저지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모두 핏 브리저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윤석열 그 후보 중심인데 미국 언론, 일본 언론, 영국 언론의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아마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신문의 경우는 내일쯤 되면 훨씬 많은 분석 기사가 나올 겁니다. 시사 잡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밤 11시경에 최종적으로 후보가 확정됐기 때문에 신문은 전부 마감을 한 그런 그 뒤였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미국에서는 로이터 통신과 AP 통신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신문, 영국의 인디펜던트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 신문이지만 뭐 뉴욕 타임즈와 같은 그 회사니까요. 이렇게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조국에 관심이 있고 한국 뉴스를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 언론에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있는가?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미 경선이 시작되고 나서 굉장히 작은 하나하나에도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같은 디테일보다도 해외 언론에서 그저 헤드라인 정도 말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 두 후보에 관한 그리고 이번 선거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 가장 평이한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9일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머릿속에는 이성적으로는 그 표준어가 들어가 있고 감성적으로는 그 본인이 원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7.8%, 홍준표 후보가 41.5%. 홍준표 후보는 5선 의원이잖아요. 2017년도에 대선 후보도 했고 뭐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의 지지를 많이 받아서 여론의 지지는 뭐 홍준표 후보가 조금 괜찮은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60세 또 경기지사였었던 이재명 후보는 56살, 윤석열 후보가 60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말을 할 때 해외 언론이 언론사별로 다릅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어떤 말을 한 것을 선택을 하는 그 편집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로이터 통신은 내가 지금 기쁘기보다는 근엄한 그 책임감과 무거운 임무 그 모든 것들이 정권 교체라는 것에 포커스가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지적을 한 것처럼 정치적인 경험이 전무한데 당 내부의 지지 뭐 이런 것을 받아서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강한 검사의 이미지, 부패 스캔들 조사, 정치, 박근혜 행정부에서 문재인 측근에서 조국 법무장관 뭐 서류 조작, 뇌물수수 등등 이렇게 해서 그런 처음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반면에 올라가면서 정치 경험도 없고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역술인 뭐 침술사와의 관계 뭐 왕자 써놓고 뭐 그리고 이제 장모는 어제 또 법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 그래서 로이터 통신의 경우는 누가 이길 것인가 물론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뭐 대장동 이 문제도 있고 해서 예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현재로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언론은
이 대선 후보들에 관한 지지도를 볼 때 갤럽의 가장 그 평이한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도 갤럽의 금요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016년 이후에 이 당 지지도가 최고여서 57%. 이게 이제 그 문재인 현 대통령에 대한 뭐 심판을 하자 하는 것이 높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누가 더 나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같은 여론조사 기구에서 물어보면은 이재명 후보 26%, 윤석열 후보 24%,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홍준표 후보가 15%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웃사이더잖아요. 이 문재인 그 대통령에 대해서 전에는 더 아웃사이더였고 비판도 자주 했고, 그런데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요즘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딱 차고 올라가고, 더군다나 이제 적극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기지사 자리 얼마 전에 내놨습니다마는 그 지사직에 있을 때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이 점은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도 지적을 했는데, 그 한국 내부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이었다 하고 좋아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을 둬서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형평성이 없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경기도에서는 또 한국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 아시는 기본소득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에 비해서 이제 나이든 그 보수층과 기독교인 이런 사람. 그런데 한 가지 더 자세히 지적한 매체도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로이터 통신도 결국은 중도 유권자가 굉장히 중요한 투표 그 유권자들이 될 것이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는 뭐 중도가 뭐 그렇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해외 언론에서는 중도 유권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로이터 통신은 이제 아무런 정치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외교 정책도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but 하면서 문제는 여기서 나올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그 외교 전문가 그룹은 단단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단단한 외교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을 듣고 본인이 적응을 하고 제대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그 문제라는 얘기를 했고요. 하나의 예로서 이제 9월 달에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선출되면 워싱턴과 협의를 해서 미국 뭐 핵무기 뭐 배치라든가 비상사태 때, 그리고 합동 군사훈련도 한다 하다가 또 나중에는 1990년대 철수했던 전술 핵무기 재배치에 반대한다고도 했다가, 왜냐하면 그게 이제 북한의 비핵화 요구를 하면서 균형이 맞아야지 되니까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뭐 현실적으로 워싱턴에 요청을 해서 핵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해서 순찰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좀 제지하는 이런 그 내용을 해놨고, 북한과 경제 협력은 하지만 평양이 비핵화를 해야지 된다. 이 부분은 북한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비핵화를 우선으로 하고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로이터 통신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AP통신이네요. 이 부분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AP통신이 지적을 했고, 니케이에 보겠습니다. 일본 그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이재명, 윤석열 플러스 미국 언론이 지적하지 않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지적을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약하고 세 번째 출마하는데 지난 두 번보다는 파괴력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니케이는 안철수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중도잖아요. 중도고 중도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우선 먼저 해놓고, 윤석열 후보의 말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정치 초년생인 나를 선택을 했는데 나는 이길 것이다. 상식 있는 윤석열과 넌센스인 이재명 사이의 전쟁.
합리주의자와 인기 영합주의자와의 대결 이렇게 그 윤석열 후보의 말을 인용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세계가 다 알고 있는 북한과 화합을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니케이 신문은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의 보수의 평가와는 다른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게 잘 극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동산값 폭등과 가정의 그 빚은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것이다 해서 다시 이제 갤럽의 여론조사를 인용을 하는데 이 로이터와 조금 차이가 나게 니케이에서 인용을 한 것은 변화를 원하는 국민이 많아지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유리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26%, 윤석열 후보가 24%인데 변화의 열망이 지금부터 3월 9일까지 더 강해지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주변과 이재명 후보 주변에 해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보다 현재는 20%가 높다. 더불어민주당에 힘들다. 이것은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의 말을 니케이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많이 잊고 있던 것까지도 전해주는데 박근혜, 이재용,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 수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요.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뭐 법과 질서가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졌다면서 출마하게 된 그간의 과정.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교수셨고 서울대 법대에서 8번이나 사법고시에 떨어졌는데 9번째 붙어서 다른 사람보다 늦게 그 자리에 갔지만 뭐 일을 차곡차곡 잘해서 정치인과 빅네임 정치인과 빅네임 CEO들을 너무 많이 수사해서 검객 닉네임이 검객이었다고 하잖아요. SK 뭐 분식회계 같은 거 2013년도에 2003년도에 한 것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불필요한 규제를 없앰으로써 경제 성장 동력을 살릴 것이다. 4차 산업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북한과 국제 관계는 당연히 니케이로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과도 9월 달에 발표한 외교 정책과 안보 그 플랫폼을 보면은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발표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번영을 공유하는 새로운 비전을 위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뭐 하겠다 하는 말을 한 것을 지적을 했고요. 그에 비해서 니케이는 이재명 후보는 청소부의 아들로 그리고 누이가 청소하다 숨진 그런 스토리도 있잖아요. 메시지가 분명하고 급진적인 경제정책 기본소득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 해서 이제 성남시장 할 때도 이 성남시장 할 때의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비전 같은 것은 특히 유럽에서 이재명 후보를 많이 그 들여다보고 그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많습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 해서 이제 성남 청년들에게 돈을 얼만큼을 줬고 그걸 경기도 지사할 때까지도 연결을 했고 북한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하지만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핵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르지 않으면 다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는 조금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갖겠다 한 것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위안부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이런 것부터 요구한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 뭐 신문으로 따지면 조금 보수적인 신문이에요. 북한 문제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제 현재로서는 팽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펴고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용적인 정책을 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중국을 버려야지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 어느 중간인가 있겠죠. 문재인 정권과 국민의힘과 이렇게 인디펜던트는 구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굉장한 접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을 분열시킬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과 중국과도 경제 싸움 여러 가지 그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결국은 한국이 굉장히 지금부터 선거를 치르기까지 분열될 것이며 윤석열 후보는 미국과 군사동맹 강화를 주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중국과의 관계가 싸늘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기는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인디펜던트는 이재명 후보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핵을 포기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레가시를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를 할 것 같다 하면서 뭐 지난번에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확정되기 전에 이코노미스트는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오고 기사를 쓰고 했었는데 이번 선거는 쉽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그 세련되고 그런 면이 있어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추진력이 있다던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우승은 못한다 하고 그 no show in 확실치 않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는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3월 9일까지 후보가 두 사람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그 안철수 후보의 뭐 단일화 이런 문제 그리고 단일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 모든 것까지 변수가 있을 것이고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북한 문제에 중심을 두고 한국의 대선 지금부터 본격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거위털 이불, 갤럭시 거위털 이불이죠.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네, 미국의 지금 모든 공중파 방송 그리고 케이블 방송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장례식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콜린 파웰 전 합참의장 장례식입니다. 베토벤 곡에 가사 붙인 선율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 앞줄에는 오늘 아침 경제 연설을 하고 바로 출발한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 그리고 그 옆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과 로라 부시 여사가 앉아 있고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모습은 오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로라 부시 여사 바로 옆에 힐러리 클린턴 전 퍼스트 레이디였고 그리고 콜린 파월 합참 의장 과 마찬가지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힐러리 클린턴이 앉아 있습니다. For your attendance, particularly after the arduous trip. President Obama, Mrs. Obama,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네, 지금 이제 그 대통령들 오늘 이 조문객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차드 아미티즈입니다. 리차드 아미티즈는 과거에 국무부의 그 부장관을 그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시 대통령 시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장례식에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So what do I say? Do I say First Lady? Or do I say Secretary Clinton? Or Senator Clinton? I think I'll just content myself by saying 네, 이 힐러리 클린턴을 소개를 할 때는
국무장관이었고 또 역시 상원의원이었다. 뭐 퍼스트 레이디이기도 했고 그런 모습에서 맨 앞줄에 민주당 2명의 대통령과 부부 그리고 1명의 공화당 대통령 부부 또 국무장관 상원의원이었었던 힐러리 클린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마 리처드 아미티지 전 부장관이 국무부의 부장관이 여러 가지를 주도하지만 매들린 올브라이트라는 콜린 파웰은 공화당이었고 최근에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후에 나는 더 이상 공화당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레이건 때부터 공화당이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뭐 리처드 아미티지 같은 공화당 또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같은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전부 와 있고요. 매들린 올브라이트 본인 전에 국무장관 또 역시 힐러리 클린턴이죠.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의 국무장관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의 국무장관으로서 처음 북한을 방문을 했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당은 다르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러나 오늘 아마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5년 동안 군인으로서 뭐 독일에서 소대장하고 그리고는 이제 베트남 전쟁에는 2번이나 가고 한국에도 파병됐었고 그 이후에 흑인으로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처음 이제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했었던 때가 리처드 닉슨 때. 닉슨을 이어서 대통령이 된 아버지 부시가 그를 흑인으로서 처음 합창의장을 만들었고 별 4개를 달았고 아들 부시가 흑인으로서 또 처음 국무장관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마이카 이민자 출신의 아들로 여러 가지 공도 많이 세웠지만 뭐 인종차별도 많이 겪었었고요.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은 뉴욕의 시립대학교에 가서 원래는 공부 잘 못했는데 대학교 때나 뭐 그보다 더 어렸을 때나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ROTC 가고 이게 나한테 맞는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군에 이제 입대하고 난 뒤에는 군인인데도 너 다른 뭐 식당에 가면은 뭐 다른 데서 뭐 음식을 받아야지 돼. 이런 식으로 흑백 분리가 있고 하니까 이거 참 이렇다 하면서 그나마 내가 군인으로서 있어야 이게 극복될 수 있겠구나. 나의 태생인 인종차별 같은 것이 하면서 군에 남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공화당이면서도 버락 오바마라는 최초의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콜린 파웰이 공화당인데도 본인이 버락 오바마를 지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가 공화당 온건한 사람들 유권자의 표를 받아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 콜린 파웰의 어떠한 오점으로 남는 것은 아들 부시 대통령 당시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 9.11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가야지 된다 하고 유엔에서 연설을 했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콜린 파웰이라는 국무장관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틀렸지만 그래서 그것이 아마 콜린 파웰 국무장관의 오점으로 나눌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미티지 전 국무부의 부장관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런 인물이 조사를 할 때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연방 법무부가 새로운 투표 제한법을 통과시킨 텍사스주를 고소를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9월 달에 텍사스의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24시간 드라이브인 트루 그런 투표하지 못하게 했고 투표 참관인은 늘려야지 된다고 하고 또 부재자 투표도 제한을 했고 이 모든 것들이 연방 국무부에서 볼 때는 1964년도에 통과된 민권법이라는 것이 투표 권리에 기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메리 갈란드 연방 법무장관이 고소를 했습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투표라는 것이 돌아가게 하는 에너지 또 사회에 아주 단단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기둥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텍사스의 주지사는 이 법이야말로 더 믿음직스러운 법이다. 쉽게 투표하고 부정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금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연준 의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제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제 12월부터 채권과 모기지 관련 채권 사들이는 것은 액수를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은 아직 올리지 않는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확실하게 잡혀졌다라고 생각할 때 생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주식시장을 상당히 조금 좋은 방향으로 놀라게 하게 했다 이런 게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했었던 사람이 아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자넷 옐런 현 재무장관이었는데 그가 이제 오바마 때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일하게 하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여자다, 키가 작다 등등을 포함해서 그런데 제롬 파월을 바이든 대통령은 들어와서 원래 2월 달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런데도 좀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아마 제롬 파월을 재지명을 할 것 같고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청문회를 어차피 인준청문회를 통과해야지 되니까 50표는 적어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좀 미리 만나서 여러 가지를 좀 타진을 해봐라라는 요청을 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아주 그 진보적인 의원들이 제롬 파월을 뭐 굉장히 그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누가 되느냐는 미국의 경제와 그리고 세계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자율과 채권 매입 그 테이퍼링 하는 것을 조절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해서 대통령 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50대 50 가지려면은 지금 일단 엘리자베스 워렌이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공화당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공화당은 그런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그 지지를 했었으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자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러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부 장관이 본인은 민주당이고 클린턴 아래서 일했지만 그 이후에 콜린 파웰이라는 조지 부시 대통령 그 아래서 국무장관으로 일한 그 뭐 장관 동료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를 위한 조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President Obama, President Bush. 네, 역시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 부부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인사말부터 시작하니까 다른 뉴스부터 좀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일자리 창출이 9월 달, 8월 달에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는 53만 1,000개, 9월 달에 뭐 19만 4천 개, 또 8월 달에도 뭐 11만 7천 개 약간 변동돼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두 개를 합쳐도 뭐 36만 몇 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10월에 53만 1,000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가만 생각해 보면 7월부터 시작을 해서 8월과 9월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한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것도 조금 꺼려했고 뭐 일하러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랬다가 이제 10월 달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그래서 올바른 코스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일자리가 80%는 돌아왔습니다. 특히 레저와 호텔 분야에서 16만 4천 개 10월 달에 일자리 돌아왔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죠. 공무원, 또 교육자, 또 주나 로컬의 교육 이런 부분에서 6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경제는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또 연방 정부의 의무화 1월 4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뭐 안 되면
100명 이상 있는 그런 회사에서 안 되면 벌금 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면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고 10월 달에 이렇게 그 워밍업을 해서 겨울에는 조금 경제가 괜찮지 않을까? 오늘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지금 4.6% 비교적 낮은 편이죠. 또 중요한 것은 임금입니다. 시간당 11센트가 늘어나서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이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30가 넘습니다. 30달러 96센트 거의 31달러라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만들어졌으니까 좋았다고 했고 본인이 대통령직에 들어와서 역사상 정말 많이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팬데믹 때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뭐 고지고대로 다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긍정적인 연설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This is significant improvement from when I took office and a sign that we're on the right track. This did not happen by accident or just because. We laid the foundation for this recovery with my American Rescue Plan that Congress passed at the beginning of my term. It put money 본인의 그 임기가 시작되면서 아메리칸 레스큐법이라고 의회가 통과시켰고 그 같은 기간 그 밑에 다 그 기반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accidentally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우연히 그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저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백신이 더 많이 도울 것이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간 산업안을 통과시켜라. 오늘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연방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야지만 더 잘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아무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요즘 물가 인상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피자, 빵값 뭐 이런 그 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밀값이 인상이 되니까 날씨, 뭐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그리고 또 생산량이 많은 것은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데서 지금 팔지 않고 있어요. 공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콜린 파웰 전 그 합참 의장도 84세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으로 숨졌죠. 장례식 진행되고 있고 관은 오늘 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율, 사망률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있고요. 지금 파이저사에서 만드는 팩스로비드라는 그런 먹는 치료제가 입원율과 사망률을 똑같이 89%나 줄일 수 있다. 증상이 시작되고 사흘을 복용을 하면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하던 중에 뭐 사망한 사람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취약한 사람 말하자면 이제 콜린 파웰 전 합참 의장처럼 당시에 암으로 여러 번 치료도 받았고 파킨슨 병도 앓고 있었고 하셨던 그런 분들께는 이제 치료제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이저사 자체에서는 게임 체인저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 이제 머크사의 치료제에 대해서는 영국이 승인을 했고 이 머크사는 미국에도 지금 곧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에게 이제 어린이 5살에서 11살 사이에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접종 승인이 났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접종이 되고 있는데 뉴욕시는요 시장이 이제 떠나가는 시장이죠. 빌라지오 시장이 어린이가 만약에 백신 접종을 맞으면 그게 이제 시에서 놔주는 곳에서 백신 접종을 하면은 $100를 주거나 아니면 관광지 티켓, 뭐 자유의 여신상 이런데 티켓을 준다는 겁니다. 뉴욕만 그런 게 아니라 시카고도 그렇고 또 무슨 아예 시카고는요 12월 12일에 하루 학교 가장 큰 교육구에서 문을 닫고 아이들을 백신 접종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빠지지 않고 맞게 하는 거 선물 카드도 주고요. 루이지아나도 그렇고 텍사스의 샌안토니오
텍사스 주와 샌앤토니오는 정책이 다른 겁니다. 텍사스 주 전체적으로는 주지사가 백신 접종 의무화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샌앤토니오 시가 돼보세요. 도시이고 인구가 많고 하면은 이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샌앤토니오에서도 부모나 보호자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백신 접종을 받게 하면은 이제는 이제 부모에게 줘요. 여기는 그로서리 스토어에 선물권 $100짜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방에서 직원이 100명 이상이 되면은 백신 접종해야지 된다. 그것을 이제 그 체크하는 때가 1월 4일이거든요. 데드라인이 1월 4일이라서 만약에 어기고 나면은 받지 않는 사람은 이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를 받아야지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벌금이 약 $13,000 정도 되거든요. 13,653달러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노동부의 어떠한 그 헬스 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미국 지금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백신 접종 받은 사람 약 70%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이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나니까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59%에서 90%로 늘어났고 고기, 이 타이슨 푸드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 의무화하니까 45%에서 96%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사람들도 있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100명 이상이 아니어서 의무화가 아닌 그런 곳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노동력이 떨어진다. 왜 이런 걸 해? 하는 반대가 끊임없이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지금 콜린 파웰 전 합참 의장의 아들인 마이클 파웰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뭔가 얘기를 하겠죠. 저는 시간이 여기서 끝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